2025년 2월 15일 오후 4시 현재의 세종로 사거리 모습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교보문고입니다. 지금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 군중이 모였습니다. 무대가 있는 곳은 코리아나 호텔 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이 건물이 코리아나 호텔입니다. 지금 저기서 탄핵 반대 연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쭉 저 서울시청 쪽으로 군중이 거리를 꽉 메우고 덕수궁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저건 프라자 호텔, 저기 남산입니다. 남산 북면, 아직도 눈이 보이네요. 노스페이스니까요. 오후 5시부터는 탄핵 찬성 집회가 저 광화문 근방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탄핵 찬성 반대로 모인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아마 약 10만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젊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에 모여서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행동하는 데서 야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젊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럽의 가장 오랜 민주주의는 영국인데 1215년 대헌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80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시한 것은 1948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올해가 77년입니다. 젊은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아주 우수한 국민들이 생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근대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서유럽 국가 정도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난 12월 3일 느닷없이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아주 우습게 끝난 그 후유증이 이런 대규모 군중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계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여기 모인 사람들은 탄핵 반대로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 군중의 영향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광장의 논리가 법의 논리와 충돌할 때는 법의 논리가 항상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 숫자로 법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이미
탄핵 심리는 상당히 깊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아마 한 달 이내로 파면 여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광화문에 이런 대규모 군중이 모인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좌파들이 광우병 선동을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 도심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가 여기서 대규모 집회로 대결했습니다. 그때 탄핵 찬성하는 이른바 촛불 세력은 이 세종로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모였고,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남쪽에 모여가지고 남북 대결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저 정도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 0의 이 스코어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되느냐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제 또다시 군중이 광화문을 덮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기본 심리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4년 동안 한국 사회를, 특히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좀 무섭게 만들다가 지난해 4월 총선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음모론자의 억지를 다 받아줘가지고 지금 개표가 수개표입니다.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수개표에 또 수검표 과정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십억 더 들고 아마 수만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2,800만 표를 개표했는데 단 한 표의 착오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공정선거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동 유튜브에 속아 넘어갔는지 망상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기피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보내가지고 서버를 탈취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계엄 해제가 조기에 결의되는 바람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가 되었던 음모론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또 대통령이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또 새로 가담한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저기 모인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한국 보수의 크나큰 암적 존재가 생겼습니다.
여기 먼 데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저기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스탑 더 스틸은 표도둑을 막아라는 뜻인데, 이게 미국의 트럼프가 2020년에 패배하고 나서 부정선거로 졌다고 선동하니까 그 추종자들이 들고 나온 구호가 스탑 더 스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선동을 하니까 한국에서도 스탑 더 스틸을 표어로서 들고 나오고 외국 기자들이 그걸 주로 찍어가지고 세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한국은 저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처럼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난해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걸 막지 못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치러진 지난 4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선동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선고는 아주 엄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큼 나쁜 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했는데도 그걸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 또 부정선거론자입니다. 그 사람도 부정선거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가짜를 명품으로 파는 것도 사기고, 명품을 가짜라고 악선전하는 것도 사기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은 선거 불복입니다. 선거에 졌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선거는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인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한다든지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엄중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선 탄핵 반대 시위대가 해야 할 일은 스탑 더 스틸을 철거하는 겁니다. 스탑 더 스틸 앞에 스탑을 한번 더 붙여가지고 스탑 더 스틸 SSS 스탑 더 스틸 스탑 스틸을 반대한다 하는 이런 운동이라도 벌려야 할 판입니다. 이런 근사한 나라를 바나나 공화국으로 만드는 스탑 더 스틸은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팔아넘긴 것보다 더 악질입니다. 이완용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공명선거를 했는데 이걸 부정선거라고 세계를 향해서 악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 다행인 것은 이런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법치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은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역사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